안녕하십니까. 카인톡TV 이우진입니다. 이번 시간은 중고차 딜러에게 묻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. 저희가 또 여러 질문들을 모아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. 준비되셨죠? 네.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갈 건데요.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중고차를 사는 시기, 그 다음에 파는 시기, 사실 이것도 좀 되게 궁금해요. 네. 언제 사는 게 좀 싼지, 그 다음에 내 차를 또 어느 시점에서 팔 때 가장 또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. 일단 구입 시기가 저렴하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연초에 연식이 바뀌니까 이제 연초에는 좀 더 가격이 내려간다. 이거는 그냥 속설일 뿐이고요. 뭐 12월 달에 매입을 해서 1월 달에 차량을 파는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1년이 바뀌었다고 해서 차량 가격을 내릴 수가 없듯이 그거는 그냥 속설일 뿐이고요. 뭐 신차 같은 경우에서 재고차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16년형인데 17년에 파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요. 중고차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고요. 좀 저렴하게 사시려면은 아무래도 성수기 때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성수기란 중고차는 11월에서 한 1월 정도? 1월 중순에서 1월 말까지가 거의 비수기라고 보거든요. 그때쯤보다는 성수기 이용해서 이제 그 이외에 뭐 봄이라든지 가을이라든지 이때 구매하시는 게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차종마다 다 다른 얘기라서요. 뭐 오픈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끼리 중고차 딜러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매입할 때 무조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. 봄에 못 팔면 1년 가지고 있어야 된다. 뭐 아무래도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. 그거는 경험상 제가 오픈카를 몇 번 해봤었는데 딱히 또 그것도 맞지도 않더라고요. 겨울에도 잘 나가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살 사람이 있으면 나가는 거는 있는 거니까요. 결국은 실제로 내가 차를 사는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네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. 근데 조금 의아한 게 오히려 비수기 때 사면은 또 안 나가니까 더 많이 할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성수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성수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성수기 때는 중고차 딜러들이 차량 매입을 할 때도 비수기 때 매입하는 차 가격이랑 성수기 때 매입하는 차 가격이 조금씩은 달라요. 왜냐하면 그만큼 잘 나가니까. 갖다 놓으면 요번에는 성수기니까 뭐 한두 달 만에 나가겠지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매입을 좀 더 세게 하고 판매 가격을 좀 더 낮추고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. 차가 잘 나간다는 전제하에. 그럼 성수기라고 하면은 몇 월 정도? 보통 봄에서 여름 끝나고 한 가을 초가을쯤 접어들 때쯤 그때까지는 성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오히려 겨울을 피하고 나머지 시즌에는 차를 구매했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반대로 차를 파는 시기 언제 팔면 좋을까요? 그것도 차를 파는 시기는 약간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. 봄에. 그러니까 1월 달, 뭐 2월 달 초까지 이제 비수기가 끝난 이후부터 이제 시장이 다시 활발해질 때쯤 봄쯤에는 이제 시장성이 많이 올라오거든요. 그때쯤에 판매하시게 되면 딜러들도 분명히 욕심이 있으니까 뭐 10만 원이라도 더 드리고 30만 원이라도 더 드리고 경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들을 분명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러면은 이제 차를 팔 때요. 좀 이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정비를 좀 해놓은 상태에서 파는 게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?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두고 그냥 파는 게 더 낫나요? 이게 저도 차량을 매입하면서 고객들이랑 가장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. 일단은 판매하면서 딜러가 차량 가격을 감가하게 두도록 내비두는 게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. 왜냐하면 소비자가로 부품 하나를 교환을 할 때 드는 비용이 저희가 직접 거래처에서 하게 되면 거의 한 50% 정도밖에 발생을 하질 않거든요. 물론 이거는 소모품에 관한 얘기, 뭐 엔진이라든지 미션이라든지를 뭐 내려야 된다 이런 큰 수리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훨씬 더 저렴해요. 그리고 저희가 진짜로 가져가서 제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격을 감가를 하고요. 왜냐하면 판매하시는 분도 그 가격 때문에 이제 조율을 안 해줘서 불발이 나게 되면 저희도 시간이랑 이제 기름값 써가면서 이제 고객한테 갔었던 건데 저희도 손해니까 일단은 감가를 해두시게 두는 게 낫다. 대신에 상식선 안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될 수 있는 선 안에서 그리고 차 타시다가 문제 있으시면은 그냥 바로바로 수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왜 굳이 차 이제 문제 있는 거 참아가면서 나중에 팔 때 어차피 가격 깎이는데
그냥 그때그때 수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차량을 타시면서 수리는 그때그때 바로 하시고, 만약에 내가 파는 시점에 차가 좀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다 했을 때에는 굳이 고치지 마시고 그냥 판매하시는 게 조금 더 이득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. 저희가 이제 감가를 얘기 아까 하셨는데,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차가 뭐 때문에 감가를 받을 거다, 얼마를 감가를 당할 거다, 사실 좀 기준이 잡기가 힘들어요. 그렇죠. 이 감가에 대한 기준, 그 다음에 내가 감가를 좀 덜 받으려고 했을 때에 대한 뭐 방법, 이런 게 좀 있을까요? 일단은 감가를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가 감가를 받을 부분에 대한 수리 비용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면, 딜러들도 뭐 정상적으로 하는 딜러들은 그렇게는 안 하지만 뭐 좀 이제 과도하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손해를 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감가를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스크래치들, 차량 스크래치들도 저희는 중고차는 무조건 매입을 하게 되면 광택을 거의 한 90% 이상의 확률로 광택을 작업을 하거든요.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뭐 깨끗한 것도 있지만 장기스들도 많이 날아가니까. 이제 장기스랑 그냥 기스랑을 또 판별하는 법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도장면에 스크래치가 났을 때 손톱으로 긁어서 이제 손톱에 드르륵 드르륵 하고 긁히면 판금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, 그리고 그 정도로 긁히지 않으면 광택 작업을 할 때 충분히 다 지워지는 기스들이거든요.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. 수리 비용을 이건 제가 현장에서 직접 이제 감가하는 비용 자체는, 국산차 기준으로, 판금 도색을 한 판 하는 가격이 보통 7에서 뭐 깨지면은 10만원 정도 하고요. 수입차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비싼 수입차들, 뭐 포르쉐나 이런 거 말고,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입차들에서는 10에서 12만원, 뭐 깨지면은 15만원, 16만원 요 정도까지도 가니까요. 딱 요 정도 수치 안에서만 감가를 하려고 든다면 정상적인 딜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얘기했던 금액들 같은 경우 잘 적어 놓으셨다가 지금 내가 차를 판매하려고 했을 때 뭐 요 정도 선에서 감가가 되는지 여부도 같이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는 또 좀 제가 궁금했던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. 소비자들이 지금 딜러분들이 와서 감가를 했을 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거의 그냥 받아들이거든요. 왜냐면 차를 잘 모르니까, 저희는 잘 모르고 또 딜러분들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인데, 정말 이걸 그냥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지, 아니면 저희가 소비자로서 좀 뭔가 좀 목소리를 내면서 이걸 좀 막을 수도 있는 건지, 방법이 좀 있나요, 이런 거? 경중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해요. 뭐 스크래치가 뭐 크게 났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딜러가 감가를 하려는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막는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딜러의 손해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조율이 돼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.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가를 얼마나 하는지, 금액대를,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가이드라인 안에서라면 어느 정도 조율을 조금 해드린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도 소비자하고 조율을 한다 그러지, 뭐 무조건 감가를 한다, 가격 뺀다, 이런 얘기는 하질 않으니까요. 실제로 지금 이건 좀 번외인데 휠 스크래치가 좀 제일 많잖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. 그러면 휠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어느 정도 감가 금액을 좀 예상을 하면 좀 소비자분들이 그 정도는 뭐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? 이게 또 되게 휠 같은 경우는 또 되게 광범위하게 들어가는데 인치 수에 달라지고요. 뭐 커팅 휠이냐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단조 휠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져요.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자면 한 18인치 정도 기준으로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보통 저희가 휠 복원을 하는데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가 됩니다. 한 개당. 만약에 내 짝이 다 있다라고 하면은 48만원 정도? 거의 50만원 정도가 들게 되는 거고요. 그거보다 이제 인치수가 작아지면 뭐 16인치 정도 되면 한 만원에서 15,000원? 요 정도씩은 저렴해져요. 근데 휠 같은 경우는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휠기스도 많고 기스 많은 차들을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휠기스는 거의 무조건 감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기스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이제 휠이랑 또 문 쪽, 문 손잡이 쪽인데, 사실 휠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하시기 전까지 저도 기준이 없어요. 이게 근데 지금 18인치 기준으로 뭐 짝당 10만원, 12만원 선 이런 기준에 간단하게
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선에서 좀 소비자분들이 대략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내가 어떤 휠이고 그 휠이 어느 정도 스크래치가 났으니까 나는 대략 요 정도 선,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기준점이 좀 있으니까 요것도 생각하셔서 또 차량 판매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저희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거나 또 알고 싶은 내용들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. 그럼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좀 부탁드려요.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안녕.